다음 소식은 좀, 또, 그새 되게 큰 소식이죠.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다뤘던, 반독점 청문회에서 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이, 애플하고 구글을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끝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쫙 얘기를 해보면 이게 다 미국 시간대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날 아침에 에픽에서 갑자기 이제 포트나이트의 iOS랑 안드로이드 앱에 이 V버기라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게임 화폐예요. 이거를 각자 이제 뭐 애플이랑 구글의 인앱 구매를 우회를 하고 직접 에픽을 통해서 사는 옵션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거는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심사를 통한 게 아니고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잠수함 패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 패치를 해서 이거를 갑자기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 이제 우리 이제 얘네들이 이제 대놓고 전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에픽 CEO인 팀 스위니가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다뤘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안 통하고 이제 직접 APK를 다운받는 거를 했다가 결국은 뭐 온갖 보안 어쩌고 저쩌고 막 구글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다시 올렸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이러한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던 것 같고 뭐 벌어졌구나. 그럼 이제 결국은 애플하고 구글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근데 그날 오후에 결국은 애플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렸어요.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내리고 이제 에픽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를 합니다. 애플을 먼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제 그 1980 포트나이트라 그래서 옛날에 그 애플의 1984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인데 옛날에 이건 IBM을 풍자하는 광고였다면은 그 IBM의 역할에 애플을 갖다 앉혀놓은 거죠. 그런 내용의 광고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포트나이트 내부에서 틀었는데 이게 좀 웃겼던 게 사실 지금 포트나이트 플레이어들 대부분 이제 평균 연령이 몇 살 있겠어요. 20살은 되려나?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다 대부분 반응이 이게 뭐냐였대요. 그러니까 스트리머들 이제 그거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반응이 이게 대체 뭔데? 아무도 뭔지를 몰라, 이게. 왜냐하면 1984 광고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워낙 오래된 광고니까. 뭐 거의 한 40년 된 광고, 35년 정도 된 광고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틀면서 이제 애플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내렸고 또 에픽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글을 고소를 했어요. 이게 그날 타임라인인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에픽 입장에서 정확하게 애플하고 구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빤히 알았고 그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했고 결국은 이제 법정 제소까지의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예. 그러니까 애플이 오후에 이제 내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바로 제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 내로 그거를 다 준비를 하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그것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잖아요. 네, 광고도 그렇죠.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애플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광고를 미리 준비를 하고 제소도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애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 다 예상을 하고 한 거죠. 예. 법원에서도 이걸 계산된 행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픽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를 판사가 적어주겠죠. 네, 그때 적어준 내용을 보니까 에픽의 행보는 이런 계산된 대응을 했다고 막 플랜드라고 아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계산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애플이 또 뭘 했냐? 에픽의 개발자 계정을 정지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한이 이번 주예요. 녹음일 기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포트나이트 상태를 원래대로 안 돌려놓으면은 아예 너네 개발자 계정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겠다. 이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언리얼 엔진을 사실상 애플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는 것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조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발자 계정에 그게 연동돼 있어요. 사인 서명 인증서가 앱 서명 인증서가 연동돼 있어서 그 인증서가 무력화되면 그게 iOS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인 보안 체계이기 때문에 그 인증서가 무력화돼 버리면 근데 그게 뭐 포트나이트 자체가 갑자기 뭐 동작을 안 한다던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애플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픽한테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너희들의 개발자 계정이랑 그다음에 애플 이제 이런 개발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가 모두 제한된다. 이 정도로만 했지 너희들의 포트나이트가 갑자기 실행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앱 실행에 관련된 인증서는 이제 개발자 계정 자체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인증서를 해놓는 건데 아마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개발자 계정 자체만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거는 당신들이 직접 구매 옵션 없애고 다시 인앱 구매로 다시 그거를 돌려놓으면 충분히 이거는 다시 해결될 문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내건 조건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고소를 철회해라. 그건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래 한번 법정에서 싸워보자. 근데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짓거리를 하자고 너 포트나이트 이 법정 싸움은 어차피 오래 걸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법정 싸움 오래 걸릴 때는 그동안 너희들 포트나이트 플레이어 층을 없애고 싶니? 그러니까 이것만 너희들이 리버스를 하면은 일단은 포트나이트는 살려줄게 이거예요. 포트나이트 살려는 드릴게.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개발자 정지가 나오자마자 또 에픽이 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포트나이트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낸 상태였고. 근데 좀 어젠가요? 어제 이제 판사의 그게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땅콩 호객님이 얘기한 대로 포트나이트를 없앤 거에 대해서 앱스토어에서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에픽 너희들도 이럴 줄 알고 지금 움직인 거 아니냐. 너희들도 충분히 이거를 계산을 하고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가처분에 대한 건 기각을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충분히 이거를 인지하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애플이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기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그 판사가 얘기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금 가처분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이유가 에픽 게임스가 이제 포트나이트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거를 인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에픽이 에픽이 그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자기가 자초한 피해는 그 TRO라고 하는데 TRO를 그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자해를 한 건데 왜 그걸 법원에서 자폭을 하셨으면서 그렇죠. 그거고요. 그와는 별개로 이제 에픽의 개발자 계정까지 날리겠다. 그거까지는 그렇다 치고 언리얼 엔진의 그 접근까지 날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보복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죠. 결국은. 이제 대충 그런 타임라인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그 에픽이 주장한 바가 그거예요. 언리얼 엔진을 개발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간다라고 했는데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 주장을. 그래서 이 판사가 한 말이 애플이랑 에픽은 뭐 지들끼리 실컷 싸워도 되는데 쟤들 싸운다고 제3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업계가 회사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언리얼 엔진을 막으면 그거는 이제 에픽 쪽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뭐 대충 써머리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맞죠? 더 있나요? 예? 더 얘기할 게 더 있나? 구글도 같이 소송을 당했는데 조용하네요, 거기는. 네, 그러게요. 그 이후로는 뭐가 없네. 뭐 사실 걔네들은 뭐 개발자 계정 뭐 한다고 뭐 해서 크게 문제가 모르겠다. 문제가 안 되나? 되나? 뭐 하여튼 일단은 삼성이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네,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다르게 이렇게 임시 명령 받을 필요 없이 서비스를 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물론 그놈의 보안 경고 어쩌고 저쩌고는 엄청나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애플의 그 반독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 방송에서 다뤘으니까 일단 에픽과 이제 애플 자체의 이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한번 그 애플 이제 에픽의 이러한 이제 제소문 제가 이제 에피소드 노트에도 올릴 건데 그거를 그냥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은 에픽이 원하는 거는 얼터넷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 말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거 반대거든요. 일단은 반대예요. 저는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앱 이제 iOS의 그런 이제 앱 채널을 하나로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공급 채널임으로써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아이폰을 사서 이제 데이터 이전을 하는데 이 데이터 이전의 과정에서 앱은 안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앱 파일 자체는 그러니까 앱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었다. 앱 내 데이터. 앱 내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었으면 세이브 데이터나 이런 거는 옮겨지는데 앱 바이너리 자체는 앱스토어에서 다시 받아요. 왜냐하면은 기기마다 이제 그 최적화된 앱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플이 그 앱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 iOS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거든요. 안 그랬으면은 그 용량 큰 바이너리 일일이 다시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에픽 게임 스토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에픽 게임 스토어를 다시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이제 에픽 게임 스토어 들어가서 또 다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거 같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뭔가 필요 없는 컴플렉시티를 컴플렉시티를 뭐라 그래야 되죠? 땅콩공이님? 복잡도? 쓸데없이 진짜 복잡해지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뭐 스마트폰이 뭐 이제는 사실상 새로운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새로운 컴퓨터인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많은 이제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뭐 결국은 뭐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 앱스토어라는 그것 자체에 사실 앱스토어가 유일한 공급 채널로 남아있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건 약간 필요악이라고 봐요. 이제 아이폰의 그 iOS나 뭐 그런 사용자 경험 같은 거 있어서 그건 약간 필요악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애플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의 완화거든요. 뭐 30%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리더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독을 위해 이제 킨들 앱 같은 킨들 앱 같은 경우는 책을 못 받는다든지 인앱 구매 없이는 뭐 그런 것들을 완화를 해야지 그거의 해법이 완전히 다른 앱스토어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앱스토어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에픽 입장에서 나도 수수료 장사 좀 해보자라는 걸로밖에 안 들려서 솔직히 말해서 그 주장 자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애플이 그런 옵션을 주면 좀 나으려나요? 그러니까 뭐 서버 호스팅하는 비용
어쨌든 앱스토어에 필요한 서버 비용도 있을 거고 관리 비용도 있을 거고 뭐 그걸 구축하고 뭐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요런 거를 원한다면 정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정액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에 몇 퍼센트를 항상 뜯어가는 그런 그걸 안 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거대로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정액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얼마로 하냐에 따라 또 말이 많겠죠. 근데 또. 예, 이거 어디까지나 애플 자체의 플랫폼이고 애플 자체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애플이 뭐 이렇게 30%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얼리얼 측에서 한 주장이 뭐냐면 이게 반독점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임시 명령이긴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코트에서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플랫폼이고, 그리고 사기업들끼리 계약을 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또 이제 관점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이폰을 이제 몇 명이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과반수거든요. 사용자 이제 점유율이. 뭐 왜냐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과반수가 아닌데 미국 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과반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의 그거는 이제 독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안드로이드가 있지 않냐였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한 논란도 많은 편이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옳은 비교인가? 과연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애플이 이거를 이제 좀 옹호를 한답시고 이제 무슨 리서치 업체를 고용을 해서 무슨 그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런 스토어들이 30% 수수료는 기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소니랑 닌텐도의 각자의 플랫폼의 게임 스토어다. 게임 온라인 스토어다. 디지털 스토어다. 그런 게 있는데 왜 에픽은 얘네들은 고소를 안 했냐? 말 되죠? 왜 안 했냐? 왜 얘네들은 고소를 안 했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중 하나 좀 신빙성 있는 의견이 뭐였냐면은 얘네들은 최소한 게이머들 그리고 게임 개발사들이 뭘 원하는지는 알았다.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적당히 피해 가면서 그거를 챙긴 거다. 그러니까 뭐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애플 같이 이렇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서로 윈윈을 해봅시다. 이러면서 딜을 해서 조금씩 이걸 피해 갔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소를 안 당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에픽이랑 게임 업계 이제 이러한 이제 게임 플랫폼 업계는 사실 애플의 그 관계보다 훨씬 더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픽이 옛날에 기어즈 오브 워라는 프랜차이즈를 개발을 했었죠. 이게 엑스박스 독점작이었어요. 이걸 이제 엑스박스 독점을 하려면 뭘 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픽한테 돈을 엄청 퍼부으겠죠. 그래, 이제 개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퍼부었겠죠. 그리고 마케팅도 마소가 열심히 해줬겠죠. 왜냐하면 독점작이니까. 마소가 열심히 해주고, 대신 마케팅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발매할 때쯤 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판 엑스박스 하드웨어를 만들었어.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30%의 그거를 넘어서 돈도 퍼부어주고, 지원도 빠방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어서 그 판권 자체를 그냥 마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서 또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은 이런 게임 업계에 되게 오랫동안 발을 담았기 때문에 솔직히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개발사들이랑 협력하는 방법도 잘 아는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애플은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게임을 몰라요. 애플은 여전히 뭐 애플 아케이드 있기는 한데 사실 애플 아케이드 우리가 초반에는 되게 폭평을 했잖아요. 할 만한 게임도 꽤 있고 이거를 월 오브레 하는 거 꽤 괜찮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애플 아케이드가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애플에서도 별로 홍보를 안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거기에 애플 아케이드에 참여한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뒤통수 후려 갈긴 것 같고 후려 맞은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들겠죠. 솔직히 걔네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발비 지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이상을 안 한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 개발비 줬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끌어주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애플 독점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끌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플 아케이드가 나오면서 애플이 드디어 뭔가 게임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려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게임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애플의 그 전통적인 그거 있잖아요. 다른 회사랑 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갑인 상황에서 갑을 계약은 참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T&T를 을로 잡고 아이폰 론칭한 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뭐 다른 뭐 이제 뭐 폭스콘도 사실은 애플이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솔직히 애플 뭐 TSMC도 그렇고 그런 관계는 되게 잘하는데 그런 갑을 관계에서 그런 거 매니징하는 걸 엄청 잘하는데 당근 책찍 되게 번갈아 줘가면서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의 딜은 정말 못한다. 라는 게 일단은 이분의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애플이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잡스의 그런 이상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니 고집인가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괴팍한 성격? 그 DNA 그 괴팍함의 DNA가 회사 전체에 좀 아직 좀 남아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썰입니다. 뭐 썰이긴 한데, 그러니까 썰이긴 한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애플이 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원칙대로 이건 우리 원칙대로다. 그리고 에픽도 정확하게 애플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빤히 알고 있었고 사실 제 생각에는 구글이 사실 대응을 훨씬 늦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은 오후에 대응을 했고 구글은 밤에 했어요. 사실 구글은 그 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애플을 따라가야 되나? 우리 저 정도로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결국은 한 거죠.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저는 그 다음은 이제 좀 이따가는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일단 이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두 분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에픽이 막 자신을 정의의 사도 막 엔타이 트러스트 뭐 챔피언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실패했고요. 반독점의 사도 뭐 개뿔 뭐 자기들도 결국 이해관계에서 시작한 소송인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짚고 가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픽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대한 앱스토어를 iOS도 깔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일단 적어도 제도상에서는 애플은 자신의 자사의 플랫폼을 팔고 있는 거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라는 플랫폼을 팔고 있는 거고 앱스토어까지 하나의 패키지인 셈이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제 그걸 알고 사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그 뭐 앱을 개발하고 뭐 그 앱을 그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30%의 수수료를 내고 앱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30%가 예전 그 앱스토어라는 게 있기 전에 그 배포 모델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플이 30% 떼가는 게 뭐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대한 앱스토어를 내니 마니는 결국은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는 애플 마음인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애플이랑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반독점 청문회 하는데 거기 가서 발언을 하던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쳐놓고는 이제 우리가 정의의 사도다 말하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다른 회사들을 왜 고소 안 했냐?
그거야말로 챙기는 구석이 있다는 그 뭐랄까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죠. 에픽 쪽이. 예, 이해관계죠. 엄청난. 그런데 이제 애플도 좀 과하게 나간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그 뭐죠? 언리얼 엔진 막는 거. 그거는 좀 전 그걸 보는 순간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거는 뭐 법원에서도 좋게 안 볼 것 같은데 역시나 좋게 안 봤고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행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파워 무브인데 굳이 이 정도까지의 파워 무브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괜히 약간 긁어부스럼인 거죠. 좀. 예. 약간 또 이것도 있잖아요. 약간 에픽 우리는 이제 2조 달러 회사 3조 달러인가요, 이제? 2조 달러인가? 2조 달러 그 거대 공룡 기업에 대항하는 소규모 인디 뭐 게임 업계들을 대변하는 막 그런 회사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에픽은 이제 에픽도 이제 조 달러가 안 될 뿐이지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의 회사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에픽 저는 여기서 좀 웃겼어요. 사실 이게 지네들도 운영을 하잖아요. 윈도우에서 게임 스토어를. 지네들도 위에 상충이 있어요. 지네들도 스토어 있고요. 어찌 보면 언리얼 엔진 그것도 지들도 이해 상충 아닐까 싶어요. 약간 뭐랄까 불공정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지네들도 지네 엔진 가지고 게임 만들어서 팔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아무튼. 네, 저도 뭐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뭐 에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못했던 거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완전 여론이 확 돌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정의 사도가 되고 애플은 터치해야 될 악이 되는 타락한 그 진짜 1984 그것처럼 그런 그림을 원한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거는 이제 에픽이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죠. 뭐 사실 기업이랑 기업 사이에서 뭐 도덕이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건 웃기는 일이고 법인격이 되는 순간에 도덕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략적 에픽의 전술적 실패인 거고. 근데 뭐 저는 이제 세상이 참 이만큼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 예전에 앱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개발자한테 이렇게 친화적인 플랫폼이 다 있나, 뭐 이게 맞아요. 굉장히 주류 그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개발사들이 뭐 아직도 사실 소규모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서버를 배포부터 해서 뭐 이런 거를 다 담당할 역량이 안 되는 그냥 소규모 개발자들, 개인 개발자들, 소규모 개발사들한테는 여전히 이제 애플이 제시하는 옵션이 매력적인데 이제 사실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게 불공정해진 세상이 된 거잖아요. 뭐 잘 모르겠네요. 뭐 지금 애플이 무조건 또 선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뭐 에픽의 행동을 100% 응원해주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 에픽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진 아이폰을 쓰고 싶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체 앱스토어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애플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 재수 없는 움직임으로 재수 없는 수로 그래요 뭐 기타 앱스토어 깔게 해줄게 대신에 너님 워런티 날라가. 약간 옛날 탈옥처럼.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 앱스토어를 지금 당장 한다 치면은 이제 그 OS의 보안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그게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앱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리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사 그 자체가 굉장히 요즘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나름 그래도 보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설 API, 그러니까 애플이 공개하지 않은 사설 API에 쓰는 앱들을 방지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사설 API를 이용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사실 대체 앱스토어라는 게 생기면은 이러한 사설 API의 그거를 확 열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에픽이 진짜로 애플 수준의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진짜로. 그러면은 그거대로의 또 보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 주장이 이제 맥이랑 아이폰이랑 뭐가 다르냐, 둘 다 컴퓨터인데. 사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폰은 맥보다 훨씬 더 이제 컴퓨터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 쓰는 기기예요. 그런 분들까지 쓰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패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를 뭘로 밀고 싶냐의 그거에 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이폰은 여전히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는, 그러니까 30%는 그렇다 쳐요, 정말로. 사실 저는 30% 좀, 이제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외에 좀 말도 안 되는 그 가이드라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번 거를 통해서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에픽을 응원한다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오게 될 변화들을 응원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와는 별개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최소한 4, 5년은 끌 것 같아요.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 이 소송. 4, 5개월에 끝나면 다행일 텐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한 4, 5년 정도, 그러니까 막 길면 한 4, 5년? 짧아도 한 2, 3년은 걸릴 것 같고요. 예. 진짜로. 그러고 그동안 만약에 포트나이트 정말로 앱스토어에 못 들어가면은 애플의 그쪽 관련 매출은 확 깎이겠죠. 뭐 일단은 언리얼 엔진 자체를 금지하라는 그거는 뭐 가처분이 됐으니까 결국은 뭐 그쪽 매출은 어떻게든 살리겠는데, 제가 사실 포트나이트의 iOS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싹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데미지가 클 것 같아요. 솔직히 에픽 입장에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픽이 텐센트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40%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쪽에 트럼프 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막 눈이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도 좀 요즘 텐센트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쪽으로 건드리면 또 트럼프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우리 위대한 미국 기업을 망치려고 하는 이거는 시나리오다, 이런 식으로 바람 들어가면은 트럼프가 또 뭔 짓 할지 모르거든요. 진짜로. 물론 그거는 좀 멀리 나간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여태까지 트럼프가 한 짓 보면은 솔직히 그게 아주 멀리 나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에픽이,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까지는 뭔가 열심히 잘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네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